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024년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기쁜 일은 어떤 기쁜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은 어떤 슬픈 일이 있었고 배우고 느낀 건 어떤 게 있는지 예깍지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면서 메이크업은 핑계고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겟레디 윤미를 찍는다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은 몰바니의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이제는 뭐 제가 뭘로 지금 클렌징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 이미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UP젤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온 상태예요. 국내 공주산 밤껍질이 들어있는 저자극 스크럽 클렌저인데요. 1년 이상 이것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클렌저 안에 들어있는 UP 껍질이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세안을 하고 나서도 크게 땡기지 않아서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아주 좋아하는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요새 머리를 볶았잖아요. 머리를 볶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루틴이 있는데 파마머리다 보니까 제품을 항상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바르고서 머리 두피를 말리는 시간 동안 아티초크 토너 패드로 토너팩을 항상 해줘요. 굉장히 얇고 촉촉하고 풀링감이 있어가지고 진정도 빠르게 되고 이 토너 패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토너 패드 자체에 절취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쭉 잘라주면 얼굴에 빈틈 없이 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팩을 올려준 채로 머리 세팅이 대충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 새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요 몰바니 엑소존 포어 타이트닝 토너인데요. 옛날에 소개시켜드렸던 요거 있죠. 율피 100% 오리진 워터 에센스. 이 제품이 리뉴얼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일 큰 차이점은 용기가 좀 다르죠. 열어서 쓰는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펌핑식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저도 용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훨씬 편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율피 에센스가 율피 엑소존 토너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리뉴얼이 된 거거든요. 율피 내 유효 성분들이 조금 더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도와주는 엑소존 성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써보니까 전보다 약간 가벼운 질감으로 바뀐 느낌이에요. 전에 진짜 에센스처럼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거였다면 얘는 조금 더 정말 물 같은 제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병을 사가지고 쿠팡에서 살 수 있는 스프레이 공병이거든요. 여기다가 에센스를 넣어가지고 미스트처럼 뿌리고 있어요. 약간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려가지고 수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수시로 뿌려주고 있어요. 제품을 두껍게 여러 개를 바르면 계속 화장이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조금씩 얇게 레이어드하면서 촘촘하게 발라주니까 이게 수분 장벽이 딱딱딱딱 쌓이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은 몰바니 율피 포어 타이트닝 세럼. 이거야 뭐 이제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너무너무 같은 율피 라인의 세럼입니다. 한 펌프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데미를 장식하는 제가 애정하는 몰바니 볼륨 인크리징 프로틴 크림 요거까지 하면 스킨케어는 마무리가 됩니다. 프로틴 크림 하면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발림성이 굉장히 산뜻하고요. 잘 발려요 엄청. 늘 항상 얘기해왔지만 율피 라인을 쓰고서 프로틴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스킨케어를 해주면 광이 되게 메이크업이 끝난 다음에 피부가 예뻐 보이게 광이 올라와서 꼭 발라주고 잘 흡수시켜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항상 언제나 외깍지들이 먼저 찾아주시는 몰바니 마켓 벌써 5번째입니다, 여러분. 5차 마켓이에요. 이번 몰바니 마켓도 여러분들 큰 혜택으로, 큰 할인율로, 좋은 구성으로 여러분 가지고 왔으니까요. 마켓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영상 마무리쯤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핀을 좀 꽂아줄게요. 이번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쇼핑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화장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막으로 적어 놓을 테니까 제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024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4년이 일주일도 안 남은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 하면 초등학교 때 20년 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약간 이런 거 할 때 하늘에서 막 자동차 날아다니고 우주에 살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게 2025년인 것 같은데 너무 거짓말 같지 않아요? 2025년이 실제로 왔다는 게 너무 거짓말 같아. 예깍지가 일기 주제로 추천해줬던 게시물이 있는데 2024년을 돌아보는 12월 일기 주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질문을 몇 개를 뽑아서 와봤거든요. 질문에 답해보면서 예깍지들도 저랑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화장은 핑계고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워낙 이런 거 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저도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올해 알게 돼서 올해 가장 제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만난 친구가 수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제가 클라이밍도 시작을 하고 운동에도 재미를 되게 많이 붙이고 나이 먹고 남의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된 친구가 엄청 잘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화가 서로 잘 통하니까 천생연분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같이 있을 때 뭔가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런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되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내가 너를 알게 된 게 제일 큰 행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옛날에는 새로운 사람을 잘 안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고 그랬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그런 가치관 같은 거를 알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이건 조금 웃기다면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올해. 동생이랑 같이 집 근처 와인바 같은 데서 있었어요. 근데 동생한테 제가 막 동네에 술 친구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술을 이렇게 동생이랑 먹고 있었는데 대학생? 같이 보이는 여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저랑 동생은 이미 술 기운도 좀 있고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누굴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고 혼자 오신 것 같은 거예요. 술집에 와인바에. 이분은 술을 좀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예뻤어. 진짜 뉴진스의 다니엘 닮은 친구거든요. 인스타를 물어봐가지고 친해졌어. 근데 세상에 22살이라는 거야. 내가 30인데. 대학생이라 종강하면 같이 고기나 먹으러 가요 해가지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모르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예깍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종강하고 고기 먹을 때 친구도 한 명 데리고 가도 돼요? 얘기를 해가지고 셋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나면 한 번 보고 많은 사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인연? 의 소중함 같은 거를 느꼈었어가지고 그 뒤로도 한 2-3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새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땄어요, 술집에서. 수작 부리는 남자처럼 제가 번호를 땄어요. 인스타를 땄지. 이거 베이스 해줄게요. 이거 바닐라 코코 쿠션 새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최상급인 거잖아요. 그 한순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저 이제 목발 짚고서 아웃백을 갔었단 말이에요. 진짜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게임을 해서 밥값을 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웃백이니까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겠죠. 엄마가 졌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엄마가 자꾸 아빠 카드로 자꾸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된다고 엄마 개인 카드로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말 돌리면서 아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마를 막 엄청 쥐잡듯이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웃었어. 엄마한테 장난치고 막 계속 엄마 놀리고 이러느라 정신없이 막 동생이랑 웃으면서 엄청나게 웃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 제일 최근 기억이에요, 그게. 진짜 별거 아니죠. 그런 작은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지금 그 아웃백 가서 밥 먹었던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순간이 그런 아무렇지 않았던 순간들 중에 제일 최근이었으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상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거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 잔잔하게.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습니다.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밑에 기초를 스킨케어를 잘 해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 쿠션이라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디어 아이브로우를 샀어요. 케이트 거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와, 너무 어렵다. 가장 행복하게 해준 일? 너무 어려운데? 너무 사적인 경험이라서 이건 패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진짜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상 속에서 루틴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면서 생활을 하고 점점 멘탈적으로 건강해져가는 걸 느꼈을 때 제가 좀 성장했다고 느꼈었어요. 지금보다 좀 어릴 때는 도파민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뭐든지 약간 자극적이고 뭔가 재밌어야 되고 썰 풀기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짜릿하고 재밌었는데 그런 것보다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물론 도파민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거랑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가도 그래
잘 즐겼으니 이제 내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할 수 있는 거랑은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뭔가 제 생각에는 올해 되게 여러모로 내면에서 방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답을 찾느라 되게 힘들었었던 한 해였는데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바깥 생활을 하고 햇볕을 맞고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깨닫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뭐 우울할 수 있지. 우울할 수 있는데 그거를 타파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보면 방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라도 이불 정리, 청소기 돌리기, 환기시키기 이런 정말 사소한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그걸 제가 이번에 몸소 느껴서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성장했구나. 제가 작년에 거의 우울증 초기 증상처럼 힘들었었는데 그걸 조금 계속 질질 끌다가 이제야 좀 나아진 느낌이거든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혼자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혼자 잘 지내는 법을 찾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혼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주변에 친구도 많고 새로 해보는 재밌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독을 약간 견뎌본 적이 없으니까 방법을 잘 몰라서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 게 일단 첫 번째 성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성장이라기보단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유튜브 댓글에 깍지들이 옛날 편집이 더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저도 이제 어떤 영상의 편집이 좋으셨을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좋으셨던 영상을 여쭤보고 그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편집 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워홀 하던 시절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5년 전 막 이럴 때 여행 가서 막 신나게 찍고 이랬던 여행 브이로그 이런 걸 되게 그리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편집 방법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 저도 옛날 영상을 보면 왜 텐션이 되게 좋다, 목소리도 되게 애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은 만큼 저도 힘이 빠지고 약간 차분해진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쉽긴 하죠. 왜냐면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25살 때 저와 이제 31살을 앞두고 있는 제가 같은 사람이긴 되게 어렵잖아요.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이런저런 경험을 쌓아서 지금의 제가 된 거니까 그때 나도 저 때 나 보면서 되게 아유 예쁘다 어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상으로만 봐오셨던 분들은 더 얼마나 더 그리우시겠어요. 제가 뭐 일본에서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저축도 없이 그냥 막 한 달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이러는 거 보시다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물론 그 시간들도 저한테 현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조금 현실적인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바뀌면서 나이를 먹고 있었구나. 저는 되게 어렸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 조금 그런 거를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길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30대가 돼서의 저의 모습들, 저의 브이로그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의 숙제니까 또 앞으로 열심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음영 넣어줬고 눈 화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제가 가족의 소중함? 중요성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 댁이 되게 멀었어요. 친할머니 댁이 군산이라 학생 때부터 나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명절만 되면 할머니 댁을 가야 되니까 막 3시간, 4시간씩 걸려서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냥 먼 곳에 가는 그 자체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 조금 머리 크고 나서 할머니 돌아가시 전까지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가족들 1년에 몇 번이나 모인다고 할머니 또 적적하시니까 할머니 뵈러 가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항상 할머니 집에서 모였었거든요. 다들 뭐 위에서 내려가고 아래서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할머니 댁에서 모였었는데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면 우리 명절 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모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딱 깨달은 거지 내가. 우리가 할머니를 뵈러 간 게 아니라 할머니가 우리를 모아주시고 계셨던 거구나 라는 거를 확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그때.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큰아빠들도 셋이나 있고 그 자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당연히 슬프고 울고 힘들죠. 마음도 아프고.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막 다독이고 웃으면서 떠들고 할머니 추억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 형제가 많은 게 진짜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릎을 다쳤잖아요. 무릎 부상을 입고 가족들이랑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은 이제 집에 오면 뭔가 내주고 대접해주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대접해주는 게 뭐야? 오면 이거 해달라 갖다 달라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연말인데 친구들을 진짜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동생이랑 진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아, 가족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들 30대가 되고 이러면 뭔가 가정을 꿈꾸는 그런 건가? 물론 저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결혼은 해도 애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가정을 바라게 되는 건지는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2024년도에 솔직히 잃었다고 하면 뭔가 수치적으로 잃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완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유튜브는 약간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눈에 띄는 거라고 얘기하면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거? 그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얻은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뭐 했다고 한 해가 간 게 아니라 진짜로 뭘 많이 느꼈네 내가. 마스카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그래도 유튜브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은 목표는 있었어요. 내가 너무 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미뤄! 사람이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그 생각이 휘발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근데 그 휘발돼서 사라지는 아이디어들과 의지들을 내가 붙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25년은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새 속눈썹을 좀 붙이거든요. 집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집 밖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화장만은 꾹꾹꾹로 하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 못 붙여서 시간 개오래 걸려. 그만 미루자. 미루는 것도 습관이라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주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안주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나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자꾸 쉬운 것만, 늘 하던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나를 좀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 언더. 저 있어요. 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어처럼 그 여행하고 놀러 다니는데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항상 여행도 일본 쪽으로 가고 영어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워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찰스 앤터님이 캐나다 유학 가셨던 거? 어학연수 가셨던 거? 그거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길게 말고 한 달 정도 한번 맛만 봐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일본에 있었던 시절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나를 데려다 놓는 그 두려움과 설렘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실현될진 모르겠지만 실현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블러셔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하고 립 바르면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정말 평생 느끼지 못할 설렘도 느껴봤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어도 봤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생했다고, 그리고 그만 미루라고 조금만 부지런해지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마 올해 초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만큼 잘 살아내지 못할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24년에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블러쉬하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옷을 좀 갈아입고 머리 세팅 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연말 느낌, 포근포근한 느낌 나는 옷으로 한번 갈아입어봤고요.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요새는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몰바니 마켓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몰바니 마켓 12월 26일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고요. 벌써 5차 마켓이잖아요, 여러분. 5차 마켓쯤 되면 이제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처음 보시고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품 1개 구성이 있고요. 쟁이실 분들을 위한 3개씩 묶여있는 구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자면 몰바니 율피 세트, 젤 클렌저, 토너, 세럼 구성이 41% 최대 할인율이거든요. 이 기회에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성들도 정말 알차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 쏙쏙 골라가지고 구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제 얘기 들으면서 한번 올해를 돌아보셨나요? 다들 각자의 연말을 보내면서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생각은커녕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잡는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시간이라고 재빨리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나가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힘들었던 일들도 제가 성장하는 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서 행복한 시간들은 너무 빠르게 휘발되지 않도록 곱씹고 힘든 시간들 조금은 흐린 눈 하면서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어른에 아주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은 2024년이었어요. 25년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2025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